박지훈 씨는 중동의 뜨거운 공사장에서 2년을 보내고 마침내 인천공항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아내 최수진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죠. 그런데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는 겨우 갤러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택시 타고 집으로 와뿐이었어요. 지훈은 실망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아내의 일이 정말 바쁜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지훈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의 그 아파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파는 고급 가죽으로 된 새 것이었고 벽에는 추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비싼 티가 나는 그런 그림들. 공기 중에는 고급 캔들에서 나는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지훈은 그 냄새를 맡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수진이 이런 걸 좋아했나?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프랑스 와인병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거기다 수입 치즈들도 쌓여 있고. 수진은 원래 그런 걸 안 먹었어요. 그냥 평범한 한국 음식이나 간단한 요리를 좋아했는데 지훈은 문득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어디서 온 거지? 그때 수진이 침실에서 나왔어요. 표정이 무심했어요. 왔어? 더 늦을 줄 알았네. 목소리가 차가워요. 마치 며칠 전에 본 사람처럼. 지훈은 아내를 유심히 봤어요. 머리는 와인 컬러로 염색돼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샤넬, 디올 같은 명품 화장품들이 빼곡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저렴한 제품만 쓰던 사람인데 지훈은 가방을 내려놓고 수진을 안으려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수진이 살짝 몸을 피하듯 뒤로 물러났어요. 먼저 샤워나에 먼지 쌓였을 텐데 지훈은 그 말에 멈칫했어요. 예전 같으면 서로 부둥켜 안고 웃었을 텐데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욕실 선반을 보니 독일 브랜드 면도칼이 놓여 있었어요. 지훈이 쓰던 게 아니에요. 지훈은 그걸 집어들고 물었어요. 이거 뭐야? 내 거 아니잖아. 수진이 문 밖에서 대답했어요. 사촌 오빠가 들렀다. 잊어버린 거야. 왜? 그런데 지훈은 알았어요. 수진의 사촌 오빠는 전기 면도기만 썼어요. 절대 이런 칼을 안 썼죠. 지훈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어요. 거짓말인가? 저녁을 먹으면서 지훈은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어요. 중동에서 있었던 일들 이야기할까? 매일 모래바람에 시달렸어. 수진은 포크로 음식을 찔러대며 나중에 피곤해라고만 했어요. 지훈은 그 태도에 가슴이 아팠어요. 2년 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차가워? 밤이 돼서 침대에 누웠어요. 지훈은 수진의 등을 보며 손을 뻗었어요. 보고 싶었어, 수진아. 수진은 몸을 돌려 등을 지훈 쪽으로 돌렸어요. 나도. 그런데 졸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불을 끄고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집안이 낯설어요. 소파, 그림, 냄새, 모든 게. 수진의 변화도. 그 면도칼은 대체 뭐지? 지훈은 눈을 감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에 질문들이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일어났어요. 커피를 타서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수진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지훈은 옷장으로 가서 수진의 옷들을 봤어요. 새 옷들이 많았어요. 디자이너 브랜드들. 지훈은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쓴 거예요. 두 사람 몫으로. 날짜는 지훈이 중동에 있을 때예요.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누구랑 갔지? 수진이 깨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커피 좀 줘. 지훈은 영수증을 숨기고 커피를 건넸어요. 수진아,
요즘 갤러리 일 어때? 바쁘지? 수지는 컵을 들고 그냥 그래. 전시회 준비 중이야 라고 했어요. 지우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확실한 건 없으니까. 오후에 지우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2년 동안 지우는 수진을 위해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모든 게 변했어요. 수진의 눈빛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지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훈은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어요. 수진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어요. 최근 사진들이 많았어요. 멋진 카페, 여행지. 혼자 찍은 것 같지만 누가 찍어준 거지? 지훈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 갤러리로 나가고 없었어요. 지훈은 소파에 앉아서 그 가죽을 만져봤어요. 부드럽고 비쌌어요. 어디서 산 거야? 지훈은 서랍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새 속옷들이 있었어요. 섹시한 디자인. 지훈은 그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수진이 이런 걸 입었나? 지훈의 의심이 커졌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 저녁에 수진이 돌아왔어요. 피곤한 얼굴로. 오늘 전시회 준비로 바빴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랑 같이 저녁 먹을까? 수진은 이미 먹었어. 친구랑. 지훈은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어떤 친구? 수진은 짜증난 목소리로 그냥 갤러리 동료. 왜 자꾸 물어봐? 지훈은 입을 다물었어요.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그날 밤 지훈은 다시 침대에서 수진의 등을 봤어요. 손을 뻗어 어깨를 만졌어요. 수진은 몸을 움츠렸어요. 피곤해, 지훈아. 지훈은 손을 걷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2년 만에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멀어졌지? 지훈은 눈을 뜬 채로 밤을 보냈어요. 면도칼, 영수증, 새 옷들. 모든 게 연결되는 기분이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지훈의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수진의 핸드폰이 자주 울렸어요.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지훈이 물어보면 일 때문이야 라고만 했어요. 지훈은 한 번 몰래 핸드폰을 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 비밀번호가 아니에요. 지훈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오후 지훈은 집 청소를 하다 수진의 가방 안에서 명함을 발견했어요. 어떤 남자의 명함. 갤러리 큐레이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름은 김민준. 지훈은 그 명함을 쥐고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 지훈은 검색해보려 했지만 참았어요.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 수진이 들어오자 지훈은 명함을 보여줬어요. 이거 뭐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일 관계야. 왜 가방 뒤져? 지훈은 화가 났어요. 뒤진 거 아니야. 청소하다 봤어. 수진은 명함을 빼앗아 찢었어요. 신경 쓰지 마. 지훈은 그 태도에 더 의심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예민해? 그날부터 지훈은 수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출근할 때 메이크업을 더 신경 쓰고 향수를 뿌렸어요. 집에 있을 때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지훈은 밤마다 혼자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5년. 중동 가기 전에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아직 물어볼 용기가 안 났어요. 주말에 지훈은 수진을 데리고 외출하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데이트할까? 수진은 바빠. 갤러리 일 있어? 라고 거절했어요. 지훈은 혼자 집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냉장고에 있던 프랑스 와인. 맛있었어요. 지훈은 병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지만
지훈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그 다음 날 지훈은 우연히 수진의 일기를 발견했어요. 책장 뒤에 숨겨진 노트. 지훈은 망설이다가 펼쳤어요. 최근 페이지에 민준 오빠와의 저녁이 즐거웠어. 지훈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민준? 그 명함의 사람? 지훈은 노트를 덮고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진이 들어오자 지훈은 물었어요. 민준이 누구야?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어디서 들었어? 지훈은 일기를 보여주지 않고 그냥 말해봐. 수진은 한숨을 쉬고 갤러리 동료야. 왜? 지훈은 더 캐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생겼어요. 뭔가 잘못됐어. 그날 밤 지훈은 수진이 잠든 후 핸드폰을 봤어요. 비밀번호를 풀어보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지훈은 포기하고 누웠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2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끝나나? 지훈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후 지훈은 수진의 갤러리를 찾아갔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갤러리 안으로 들어서니 수진이 웃으며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김민준이었어요. 수진의 손이 민준의 팔에 살짝 닿았어요. 지훈은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문 밖으로 나와서 숨을 골랐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수진이 들어오자 물었어요. 오늘 갤러리에서 민준 씨 봤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갔어? 지훈은 그냥. 그런데 너희 둘이 가까워 보이던데. 수진은 상상하지 마. 일 때문이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지훈은 그날부터 더 외로워졌어요. 집 안이 추웠어요. 수진의 냉담함이 뼈에 사무쳤어요. 지훈은 중동에서의 사진을 보며 추억을 떠올렸어요. 행복했던 시절.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의심으로 물들었어요. 면도칼, 와인, 명함, 일기. 지훈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지훈은 아직 대면할 준비가 안 됐어요. 더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수진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매일 출근하는 수진. 핸드폰을 쥔 손. 지훈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바쁘게 흘러갔어요. 며칠이 지나도 지훈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갤러리에서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수진이 민준과 웃으며 대화하던 모습. 팔에 살짝 닿던 손길. 지훈은 소파에 앉아 그걸 곱씹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의 행동을 더 유심히 지켜봐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출근 준비를 했어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립스틱은 붉은색으로 칠하고 아이섀도는 스모키하게.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썼어요. 옷은 몸에 딱 붙는 원피스예요. 검은색으로 가슴 부분이 살짝 파인 거요. 지훈이 물었어요. 오늘 어디가? 수진은 거울을 보며 친구 만나러. 왜라고 대답했어요. 눈은 지훈을 피했어요. 지훈은 그 태도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친구? 어떤 친구? 수진이 향수를 뿌렸어요. 강한 꽃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훈은 그 냄새를 맡으며 예전 수진을 떠올렸어요. 출근할 때 가볍게 로션만 바르던 사람인데. 수진이 가방을 들고 나가려 하자 지훈이 다시 물었어요. 저녁에 같이 먹을까? 수진은 문 손잡이를 잡으며 늦을지도 몰라. 알아서 먹으라고 했어요. 문이 닫히고 지훈은 혼자 서 있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주 내내 수지는 매일 아침 그렇게 나갔어요. 화장은 더 짙어지고 옷은 더 섹시해졌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지우는 창가에 서서 수진이 건물을 나서는 걸 봤어요. 택시를 잡고 사라지는 모습. 지훈의 손이 창문을 꽉 쥐었어요. 어디 가는 거지? 정말 친구일까? 주말에 지훈은 집안을 청소하기로 했어요. 2년 동안 쌓인 먼지와 서류들. 책상 서랍을 열고 화단을 정리했어요. 그러다 수진의 서랍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어요. 2년치가 쌓여 있었어요. 지우는 호기심에 하나를 펼쳐봤어요. 처음엔 그냥 봤는데 점점 눈이 커졌어요. 명세서에 적힌 항목들이 이상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 몫의 저녁 식사. 한 번이 아니에요. 매달 반복됐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150 영원. 지우는 그걸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 혼자 그런데 갈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니 호텔바에서의 천국. 칵테일바 80 영원. 밤늦게. 지훈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더 내려가 보니 남성 의류 매장에서의 구매. 남성 셔츠 200 영원. 넥타이 세트 100 영원. 지훈은 명세서를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수진이 왜 남자 옷을 샀지? 선물. 누구한테? 지훈은 수진의 옷장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안을 뒤적였어요. 옷들 사이에 새 속옷들이 있었어요. 빨간 레이스 브라와 팬티. 검은색도. 태그가 아직 붙어 있었어요. 가격은 50 영원씩. 지훈은 그걸 만지며 충격받았어요. 수진이 이런 걸 입었나? 예전엔 면 속옷만 입던 사람인데. 지훈은 서랍을 더 뒤졌어요. 맨 아래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콘돔 상자예요. 아직 개봉 안 된 거. 지훈의 머리가 핑 돌았어요. 우리는 콘돔 안 쓴 지 오래됐어. 피임약 먹고 있었으니까. 이건 대체 왜? 지훈은 상자를 쥐고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고였어요. 이 모든 게 연결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지훈은 수진의 핸드폰 청구서를 확인했어요. 온라인으로 로그인해서 봤어요. 평소 50 영원 정도였는데 이번 달은 150 영원이 넘었어요. 지훈은 상세 내역을 클릭했어요. 거의 모든 통화와 메시지가 하나의 번호로 집중돼 있었어요. 케익 및 나이스 하유크로 저장된 번호. 매일 몇 시간씩 통화했어요. 새벽 2시, 3시에도. 지훈은 그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한국 시간으로 낮인데 중동에서 내가 일할 때야. 내가 전화 못할 때. 지훈의 손가락이 떨리며 스크롤을 내렸어요. 메시지 수천 개. 통화 시간 합치면 하루 3시간씩. 지훈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어요. 이 번호는 누구지? 민준? 김민준? 성이 김인데 캥? 아니, 강민혁? 지훈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수진이 왜 이런 번호랑 그렇게 자주 연락해? 그날 저녁 수진이 돌아왔어요. 지훈은 부엌에서 기다렸어요. 오늘도 친구 만났어? 수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응. 왜? 지훈은 참았어요. 그냥. 재미있었어? 수진은 냉장고를 열고 물을 따르며 그럭저럭 일하고 했어요. 지훈은 수진의 등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 밤이 깊어 수진이 잠든 후 지훈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수진의 핸드폰이 베개 옆에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해봤어요. 바뀐 비번이었지만 지훈은 수진의 생일을 시도했어요. 안 돼. 결혼기념일? 안 돼. 그러다 갑자기 떠오른 숫자. 민혁의 생일?
아니, 모르는데. 지우는 수진의 지갑에서 본 숫자를 떠올렸어요. 카드 비번. 입력하니 풀렸어요.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핸드폰을 열고 메시지 앱으로 들어갔어요. 강민혁 폴더. 수백 개의 대화. 지훈은 첫 번째를 열어봤어요. 오늘도 보고 싶어. 빨리 와. 수진의 답. 나도. 집에 가는 길이야. 지훈은 다음으로 넘겼어요. 너 없인 못 살아. 미치겠어. 수진, 나도 사랑해. 미녀가.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사랑해? 더 내려가 보니 사진들이 있었어요. 수진과 어떤 남자가 포옹하는 사진. 남자는 30대 후반쯤 잘생겼어요. 호텔 방에서 찍은 거. 침대 배경. 또 다른 사진은 레스토랑에서 손잡은 거. 지훈은 핸드폰을 쥔 손이 하얘질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언제 공개할 수 있을까? 지훈이 돌아오면. 수진의 메시지. 조금만 기다려. 이혼할게. 지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눈물이 주룩 흘렀어요. 2년 동안 중동에서 뼈 빠지게 일했어. 가족 위해. 그런데 수진은 다른 남자와. 지훈은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아파. 너무 아파.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어요. 수진은 이미 출근 준비 중이었어요. 지훈은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물었어요. 강민혁 누구야? 수진의 컵이 떨어질 뻔했어요. 뭐? 어디서 들었어? 지훈은 차갑게 핸드폰 봤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뒤진 거야? 사생활 침해잖아. 지훈은 소리를 질렀어요. 사생활? 네가 나한테 한 짓은. 2년 동안 바람 피운 거. 수진은 눈을 피하며 그건 오해야. 지훈은 명세서를 꺼내 던졌어요. 이 화단들, 콘돔, 사진들. 다 오해야.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지훈아. 처음엔 그냥 외로웠어. 지훈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혼자 앉아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수진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PMPEP. 지훈은 창밖을 봤어요. 비가 오고 있었어요. 서울거리가 젖어들었어요. 지훈의 마음도 그렇게 젖었어요. 그 후 며칠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어요. 수진은 말없이 출근하고 지훈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민혁의 사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수진이 호텔에서 웃던 모습. 지훈은 핸드폰을 들고 민혁의 번호를 검색해 봤어요. 갤러리 큐레이터. 수진의 상사였어요. 지훈은 그걸 알자 더 화가 났어요. 직장에서 만난 거야? 어느 저녁 수진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어요. 얘기할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뭐 할 말 있어?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민혁이랑은. 네가 없어서 그랬어. 이제 끝낼게. 지훈은 차갑게 웃었어요. 끝낸다고? 이미 늦었어. 수진은 울면서 나갔어요. 지훈은 혼자 남아 천장을 봤어요.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지훈은 다음날 민혁의 갤러리를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혁이 서 있었어요. 지훈은 다가가 최수진 남편입니다. 라고 했어요. 민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네. 지훈은 주먹을 쥐며 수진이랑 끝내. 다시 연락하지 마. 민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지훈은 돌아서서 나왔어요. 가슴이 후련했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수진을 기다렸어요. 수진이 들어오자 민혁 만났어. 수진은 놀라. 왜? 지훈은 끝내라고 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하지만 지우는 믿지 않았어요. 눈빛이 여전했어요. 그날 밤 지우는 꿈을 꿨어요. 중동 사막에서 수진을 부르는 꿈. 깨어나니 수진이 옆에 없었어요. 핸드폰 불빛이 보였어요. 수진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봤어요. 미녀가 미안. 지훈이 알아버렸어. 지훈의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 지훈은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이게 끝낸 거야? 수지는 울며 마지막이야. 지훈은 핸드폰을 던졌어요. 나가. 당장. 수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소파에 앉아 지켜봤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 집이 텅 비었어요. 혼자 남은 지훈은 와인을 마셨어요. 냉장고에 있던 프랑스 와인.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눈물이 섞여서 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나? 지훈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 깊었어요.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지훈은 변호사를 찾았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수지는 갤러리로 이사 갔어요. 지훈은 빈집을 청소하며 물건들을 버렸어요. 콘돔 상자, 속옷, 명세서. 모든 게 쓰레기통으로. 지훈의 마음도 비워지려 했어요. 하지만 아직 아팠어요.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어? 지훈은 지웠어요. 답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지훈은 중동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때는 행복했어. 이제는? 지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삶이 계속되겠지. 며칠 동안 지훈은 빈집에서 혼자 지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수진의 빈자리가 느껴졌고 밤이 되면 그 빈자리가 더 커졌어요. 와인병이 쌓여갔지만 술은 아픔을 덜어주지 않았어요. 지훈은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어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2년 동안 중동에서 일하면서 수진의 변화를 놓쳤어. 하지만 이제 울기만 할 때가 아니에요. 분노가 슬픔을 삼켰어요. 수진과 민혁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복수를 해야 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지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후 계획을 세웠어요. 이혼 서류는 준비됐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수진이 바람피운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지훈은 컴퓨터를 켜고 수진의 일정을 떠올렸어요. 갤러리 출근 시간, 점심시간. 민혁과 만나는 패턴을 분석했어요. 메시지 기록에서 그들은 주로 점심에 만났어요. 강남 쪽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지훈은 지도를 펼쳐봤어요. 강남역 근처, 그럴듯한 곳들. 내일부터 따라가 보자.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수진의 갤러리를 멀리서 지켜봤어요.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커피숍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 출근하는 걸 봤어요. 하얀 블라우스에 검은 스커트, 여전한 화장. 지훈의 가슴이 아팠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이 나왔어요. 택시를 잡고 강남 방향으로 갔어요. 지훈은 재빨리 자신의 차를 타고 따라붙었어요. 교통체증 속에서 조심스럽게. 수진의 택시가 멈춘 곳은 강남의 고급 카페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수진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지훈은 차를 세우고 카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핸드폰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곧 수진이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혼자. 하지만 10분 후 남자가 들어왔어요. 민혁. 지훈은 바로 알았어요. 사진에서 본 그 얼굴. 40대 후반, 잘 다듬은 머리, 비싼 정장 차림. 민혁이 수진 옆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손을 잡았어요. 지훈은
셔터를 눌렀어요. 연속으로. 그들의 웃는 얼굴, 손잡은 모습. 카페 안 분위기가 로맨틱했어요. 커피 잔이 놓이고 대화가 이어졌어요. 지우는 멀리서 지켜보며 속이 끓었어요. 그들이 일어나자 지우는 밖으로 나왔어요. 민혁의 차가 주차장에 있었어요. 검은 SUV, 고급 브랜드. 지우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어요. 특히 번호판. 서울 12가 3456. 그 번호를 메모했어요. 수진과 민혁이 차에 타는 걸 봤어요. 민혁이 운전석, 수진이 조수석. 차가 출발하자 지우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 정도로 충분해. 집으로 돌아와 사진들을 컴퓨터에 옮겼어요. 확대해서 봤어요. 민혁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지훈의 손이 떨렸지만 이제 시작이야. 지훈은 옛 친구를 떠올렸어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태준. 대학 동기예요. 지훈은 태준에게 전화했어요. 야, 오랜만. 도와줄 일 있어. 태준은 웃으며 뭐야. 중동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훈은 만나자고 했어요. 다음 날 동네 술집에서 만났어요. 소주를 따르며 지훈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번호판으로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태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사고 난 거야? 지훈은 한숨 쉬고 아내 바람. 그 남자 차 번호야. 태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진짜? 알았어. 회사 시스템으로 확인해 볼게. 하지만 비밀 유지해. 이틀 후 태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강민혁 45세. 투자회사 CFO. 주소는 강남구 청담동. 차는 회사 소유지만 개인 용도야. 지훈은 그 정보를 적었어요. 강민혁. 메시지에서 본 이름. 지훈은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민혁의 프로필이 있었어요. 미소 짓는 사진. 결혼했어? 가족은? 태준에게 다시 물었어요. 응, 안에 있어. 고은서, 보석 디자이너. 아이 하나. 지훈의 눈이 번뜩였어요. 민혁도 유부남이야. 은서도 피해자일 거야. 지훈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은서에게 연락할까?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혼자서는 부족해. 더 강한 증거가 필요해. 지훈은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어요. 은서의 이메일을 찾았어요. 그녀의 보석 브랜드 사이트에 공개돼 있었어요. 지훈은 메시지를 썼어요. 은서 씨, 당신 가족에 관한 중요한 일이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증거를 보여줄게요. 보내고 기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음 날 답장이 왔어요. 누구세요? 증거 없이 안 만나요. 지훈은 예상했어요. 사진 몇 장을 골랐어요. 민혁과 수진이 카페에서 손잡은 거.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 메시지 캡처. 이걸 보세요. 더 있어요. 보내자 은서의 답이 바로 왔어요. 이게 뭐예요? 어디서 얻었어요? 지훈은 만나서 설명할게요. 안전한 곳에서. 은서는 전화번호를 보냈어요. 지금 전화해요. 저녁에 지훈은 전화를 걸었어요.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이 사진들 진짜예요? 왜 나한테 보내는 거죠?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저는 최수진 남편이에요. 당신 남편과 제 아내가 2년째예요. 은서는 침묵했어요. 랑호 소리가 들렸어요. 울음. 의심은 했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지훈은 만나요. 내일 오후 한강 근처 카페에서. 은서는 알았어요. 올게요. 다음 날 지훈은 카페에 먼저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불안했어요.
은서가 올까?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초반, 단아한 옷차림, 보석 목걸이가 빛났어요. 은서예요. 지훈이 손을 들자 그녀가 다가왔어요. 박지훈 씨?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앉아요. 은서는 자리에 앉으며 눈을 붉혔어요. 사진들 보여주세요. 지훈은 태블릿을 꺼내 사진과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은서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이게 민혁이랑 그 여자? 지훈은 네. 제 아내예요. 2년 동안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은서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늦은 귀가 핸드폰 비밀번호 바꾸고.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지훈은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함께 증거 모아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지훈은 계획을 말했어요. 민혁의 일정을 알아봐요. 당신이 집에서 그의 컴퓨터나 핸드폰을 확인해요. 저는 수진을 따라다니며 더 찍어요. 은서는 민혁의 회사 일정 앱이 있어요. 공유돼요. 다음 주에 출장 가요. 그때 집을 뒤져볼게요. 지훈은 좋아요. 연락 주고받아요. 안전한 앱으로. 그들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교환했어요. 가짜 계정으로. 만남 후 지훈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은서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날 밤 은서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집에서 민혁의 서랍을 봤어요. 호텔 영수증 나왔어요. 강남 호텔. 지훈은 좋아요. 사진 찍어요. 은서는 보내줬어요. 지훈은 자신의 증거 폴더에 추가했어요. 며칠 후 지훈은 다시 수진을 따라갔어요. 이번엔 호텔로 갔어요. 민혁의 SUV가 주차장에 있었어요. 지훈은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수진과 민혁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걸 찍었어요. 팔짱 낀 채. 지훈은 은서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오늘 거예요. 은서는 감사해요. 이제 제 차례예요. 은서는 민혁이 출장 간 날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수진과의 메일이 있었어요. 사랑해, 다음 주에 봐. 은서는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지훈에게 보냈어요. 이게 더 강력해요. 지훈은 완벽해요. 변호사한테 보여줄게요. 그들은 매주 만나서 계획을 업데이트했어요. 한강 공원 벤치에서. 은서는 민혁이 재산 많아요. 회사 주식도. 제대로 나누려면 증거가 핵심이에요. 지훈은 수진도 갤러리 지분 있어요. 제가 해외에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그들은 웃었어요. 스누셈. 배신당한 자들의 유대감. 한 달 후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사진, 영수증, 메시지, 통화, 기록. 지훈은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이걸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은서는 자신의 변호사와도 공유했어요. 이혼 소송 시작할게요. 지훈과 은서는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용기 냈어요. 은서는 저도요. 이제 각자 새 출발해요. 그들은 악수했어요. 연합이 끝나지만 상처는 공유됐어요. 지훈은 집에 돌아와 폴더를 봤어요. 모든 증거. 수진에게 서류를 보낼 준비됐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에요. 더 세게 때려야 해. 지훈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가을 바람이 불었어요. 복수의 계절이 시작됐어요. 가을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가는 그날, 지훈은 은서와의 연락을 확인했어요. 은서가 보낸 메시지에는 민혁의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강남 호텔에서 만나요. 수진과 지훈의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며 떨렸어요. 이제 때가 됐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훈은 은서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준비해요. 이번 주에 끝내요. 은서는 바로 알았어요. 같이 가요. 라고 했어요. 그들의 연합이 절정에 달했어요. 지훈은 인터넷으로 사무소를 검색했어요. 신뢰할 만한 곳을 골라 전화했어요. 불륜 증거 수집 부탁해요. 목요일 오후 강남 호텔. 는 차분한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 준비할게요. 비용은 성금으로. 지훈은 은서와 비용을 나눠서 송금했어요. 가보낸 작은 카메라를 받았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 고화질. 지훈은 그것을 테스트하며 이걸로 충분해라고 중얼거렸어요. 은서는 민혁의 출근 시간을 알려줬어요. 아침 9시에 회사 가요. 오후 2시에 빠져나와요. 지훈은 수진의 갤러리 스케줄도 맞춰봤어요. 점심 후에 사라지는 패턴.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목요일 아침 지훈은 일찍 일어났어요. 커피를 타서 마시며 계획을 다시 점검했어요. 은서와가 호텔 로비에서 대기할 거예요. 지훈은 주차장에서 기다릴 테고 지훈은 차에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교통이 막혔지만 마음은 차분했어요. 호텔에 도착하니 은서가 먼저 와 있었어요. 검은 코트 차림, 선글라스 낀 채. 준비됐어요? 지훈이 물었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 쪽에 있어요. 카메라 설치했대요. 그들은 주차장 구석에 서서 기다렸어요. 오후 2시 민혁의 SUV가 들어왔어요. 지훈이 은서의 팔을 잡았어요. 저기야. 민혁이 차에서 내리자 수진이 택시에서 내려 다가왔어요. 둘이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의 메시지가 왔어요. 로비에서 체크인. 룸 1503. 지훈과 은서는 숨을 죽였어요. 가 설치한 카메라가 복도 영상을 보내줬어요. 민혁과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 문이 닫히자 지훈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몇 시간 걸릴까? 은서가 속삭였어요. 지훈은 기다려봐요 라고 했어요. 그들은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은서는 핸드폰으로 아이 사진을 보며 이런 짓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어요.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빈집을 떠올렸어요. 3시간이 지나자 문이 열렸어요. 아이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왔어요. 수진의 머리가 헝클어지고 민혁의 셔츠가 구겨진 채 나왔어요. 둘이 웃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주차장에서 민혁이 수진을 안았어요. 입을 맞췄어요. 길고 애정 어린 키스. 지훈은 핸드폰 카메라로 그 장면을 찍었어요. 셔터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이게 결정타야. 은서가 말했다. 민혁이 차를 타고 사라지고 수진이 택시를 잡았어요. 가나와 USB를 건넸어요. 전부 녹화됐어요. 고화질. 지훈은 그것을 쥐고 고마워요라고 했어요. 은서와 지훈은 헤어지며 내일 실행해요 라고 약속했어요. 금요일 저녁 지훈은 집에서 기다렸어요.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화장한 얼굴, 새 옷차림. 외출할 거야? 지훈이 물었어요. 수진은 가방을 들며 응, 친구 만나러.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 더미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카페 사진, 호텔 영수증, 메시지 캡처. 이거 설명해봐.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수진의 가방이 떨어졌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디서? 지훈은 리모컨을 누르며 이 비디오 봐. TV에 호텔 영상이 나왔어요. 민혁과 수진의 키스 장면. 수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지훈아, 미안해.
실수였어. 지우는 팔짱을 끼고 실수? 2년째 실수야? 수지는 울며 외로웠어. 네가 없어서. 용서해 줄 수 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변호사한테 갈 거야. 수진이 지훈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제발 다시 시작하자. 지훈은 그녀를 뿌리치고 나가. 당장 수진은 울면서 짐을 챙겼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지훈은 소파에 앉아 비디오를 다시 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련했어요. 같은 시간 은서의 집에서 민혁이 들어왔어요. 은서는 식탁에 앉아 기다렸어요. 오늘도 늦네. 민혁은 웃으며 회의 있었어. 은서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거 봐. 화면에 호텔 비디오가 플레이됐어요. 민혁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이게 뭐야? 합성? 은서는 사진들을 던졌어요. 쓸데없는 소리마. 다 알아. 민혁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은서야, 그건 일시적이었어. 은서는 눈물을 참으며 일시적? 우리 아이 때문에 참았어. 이제 끝이야. 민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용서해. 은서는 변호사 불러. 이혼할게. 민혁은 울었지만 은서는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지훈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법정에서 수지는 눈물을 흘렸지만 판사는 불륜 증거가 명확해요. 위자료 지급이라고 했어요. 지훈은 아파트와 저축 대부분을 받았어요. 민혁에게도 소송을 걸었어요.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 민혁은 법정에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지만 지훈은 돈으로 갚아라고 했어요. 판결로 민혁이 5천만 원을 지불했어요. 은서의 이혼도 비슷했어요. 아이 양육권을 받고 민혁의 주식 절반을 가져갔어요. 은서는 보석 가게를 확장했어요. 새 디자인을 그리며 이제 자유야라고 중얼거렸어요. 민혁의 회사는 흔들렸어요. 투자자들이 소문을 듣고 자금을 뺐어요. CFO가 불륜으로 소송당했대. 회의실에서 민혁은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미지 실추야. 민혁은 사무실을 나서며 빚더미를 생각했어요. 은서에게 빌렸지만 거절당했어요. 수지는 갤러리를 잃었어요. 지분을 팔아야 했어요. 친구들이 멀어졌어요. 그런 여자랑 어떻게? 수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갔어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었어요. 민혁과 수지는 한 번 만났어요. 카페에서. 내 탓이야. 수진이 소리쳤어요. 민혁은 너도 마찬가지야. 라고 했어요. 그들은 싸우다 헤어졌어요. 더 이상 연락 안 했어요. 지호는 새 직장을 구했어요. 건설 회사에서. 중동 경험으로 승진했어요. 주말에 은서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요즘 어때요? 은서는 좋아요. 새 컬렉션 나왔어요. 와서 봐요. 지우는 보석 가게에 갔어요. 은서가 웃으며 이 목걸이 어때? 지우는 예뻐요라고 했어요.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은서가 말했다. 지훈은 함께 이겨냈어요. 그들은 친구처럼 지냈어요. 가끔 저녁을 먹으며. 시간이 지나 지훈은 새로운 여자를 만났어요. 회사 동료 지은. 웃는 얼굴이 따뜻했어요. 영화 볼까? 지훈이 물었어요. 지은은 좋아요. 지훈은 데이트를 하며 수진을 잊었어요. 은서도 새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디자이너 친구. 행복해 보이네. 지훈이 메시지로 했어요. 은서는 너도라고 답했어요. 그들의 삶이 다시 피어났어요. 배신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강해졌어요. 서울의 겨울이 오고 지훈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 새해 시작이야.